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여러분들이 굉장히 빡칠만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. 나도 방금 보고, 뭐 이런 게 다 있지 싶어가지고, 나 방금 봤거든. 빡쳐가지고, 그래가지고 바로 영상으로 부랴부랴 찍는 중인데, 그, 설계사라는 직업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설계사는 뭐야? 보험 설계사가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.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막강한 영업력으로 연금보험을 이렇게 슥 내밀면서, 그지? 야야, 이거 하나 들어라. 근데, 보험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갱겐을 설계하는 갱겐 설계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와, 이게 진짜야? YTN에 6시간 전에 뜬 뉴스인데 20대 초반 자녀들과 괭괭 유도 말을 못하겠다 노딱 때문에. 그 다음에 갱갱 당했다 협박한 일당 단죄. 그래서 뭐 대충 이게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인들을 상대로 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소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청주지법 형사 3 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. 각각 징역 1년, 한 명은 6개월이 나왔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은 전부 다 집유로 나왔습니다.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,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범죄 카르텔에서 2명만 실형을 받게 된 거지.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범죄가 진행이 됐냐면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명을 협박해서 3억 원 정도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데 미리 섭외한 거예요. 20대 초반 여자들 이렇게 만나서 건수 생겼다 이 새끼들아 마 나오나 이렇게 술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뒤에 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분분을 유도를 하는 거지. 그 다음에 이게 피해자가 이게 딱 낚이게 되면 니 씨발 좆됐다 니 임마 어붕아 어제 걔가 너한테 강간당했대 어붕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. 그래서 근데 있다 아이가 내가 일단 합의금 나한테 좀 주면 내가 이렇게 잘 쇼붙여가지고 니 깜빵 안 가게 내가 해줄게 요런 식으로 이제 돈을 뜯어낸 거야. 그래서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술자리 모텔로 이동하도록 바람잡는 유인책이었고, 그리고 뭐 보호자를 사칭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도 따로 있었고, 그리고 피해자를 유혹하는 여성 등 역할을 나눠서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범행으로 드러났지. 그리고 피해자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도록 졸피뎀을 또 먹인 것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요걸 본 이제 배대는 이거야. 고작 1년 6개월 미쳤네. 마약까지 먹였는데 크크크. 그래서 이 남자들은 어리가 없다는 그런 반응이야.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망한 날이 오면 뭐 같은 법 때문일 거다.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. 판사님 꼭 가족이 이런 대상이 된 날이 오길 바란다.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걸 방조한다는 느낌이 진짜 강하지. 그지?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. 몇 년째 이게 이어지고 있어 이게. 뭐 이제 후회 갱견이니 뭐니라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졸피뎀에 배우까지 섭외한 조직적 범죄인데 형량 재범 100%다. 고작 이 형량이면 이런 이야기에 혹시 판사한테도 준 게 아닐까. 판사 신사들 신상을 공개해라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판사는 AI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런 범죄가 안 끊긴다. 한국은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. 이거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. 판사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다. 권장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이걸 보는 펜코 반응은 하다하다 이제는 갱갱 설계사라고 합니다. 야 진짜 빵 터진다. 갱갱 설계사. 이제는 갱갱도 설계해주냐. 돈이 되는데 없을 리가 없지 않냐. 그리고 이제는 미투도 이제는 사업이네 라는 이야기. 조폭들이 촉법 소년 안 써먹은 게 신기하다. 범죄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이미 써먹고 있습니다. 촉법 애들로 던지기 같은 거 시키면 못 잡겠다. 그래서 던지기 같은 게 약 같은 거 배달시키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. 그래서 뭐 약간 뭐 요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관대합니다. 초범이면 그리고 약 같은 사건이 터져도 초범이잖아. 그러면 웬만하면 집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. 지금 여러분 약도 근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
나는 이게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범죄인 줄 알았는데 울산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. 난 대충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거든.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는데 여튼간에 여기에 뭐 이제 저 정도면 조직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부터 그리고 왜 집료를 주냐 싹 다 징역을 때려야지 어이가 없다. 무고는 좀 엄벌해라. 갱갱 설계사는 도대체 연봉이 얼마냐? 이것도 뭐 혹시 MDRT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냐? TOT, COT 이래가지고 보험 설계사는 그 연봉 1억이 좀 약간 상징적인 거거든. 그래서 1억 넘기면 약간 뭐 MDRT 이런 게 있어. 뭐 그리고 뭐 COT, TOT라서 뭐 3억, 10억 이런 게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정도면 이제 갱갱 설계사도 제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?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뭐 얘기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그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법칙 때문에 그래. 뭐 받아낼 건 맞는데 걸려도 집료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성범죄 무고 관련 4개 나라를 한번 비교해봤거든. 한국, 미국, 독일, 일본을 봤는데 한국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법정형이 10년 이하, 10년까지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. 제일 높아.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편이야. 독일이 5년 이하고 일본이 3년 이하고 독일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높아. 미국이 5년에서 20년이 가능하고. 근데 실형 가능성은 제일 낮아, 한국이. 제일 낮아. 그래서 피해자 구속 시 일부만 실형을 당하는 케이스고 미국은 되게 높아. 피해자가 억울하게 소감되면 실형 거의 확정당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그 사건이 있었거든. SNS로 이게 무고 때리고 미안해 사실 거짓말이었다. 쓴 애 있단 말이야. 걔 바로 5년 맞았어. 그거 바로 잡아가서 5년 때렸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내가 옛날에 내 어반룸 계속 보시면 알 거야. 그러니까 그 독일 내에서도 이게 성범죄나 이런 것들 신고는 되게 많거든.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다 프리하게 하는 분위기야.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뭐 이게 내가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. 근데 유죄 선고율이 되게 낮아. 신고가 한 100건 들어오잖아. 그러면 그중에서 유죄까지 가는 게 13%가 나왔지. 13%, 12%. 지금은 더 낮아졌다고 하더라고. 지금은 10%도 안 나올 때는 지금은 안 난다고 알고 있어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간인데 구속되면 실형인데 일본은 뭐 알겠지만 일본은 어떤 나라야? 우리나라는 안 당했는데 당했다는 나라인데 일본은 당했다는데도 안 당했잖아.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무고가 있긴 있거든. 근데 무고의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지. 그래서 집료 빈도도 당연히 보면 한국은 매우 높고 미국은 실형이 기본적으로 원칙이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집료가 나오긴 나온대. 악질적일 때 실형이긴 한데 일본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고 자체가 잘 안 나와. 사실 잘 안 난다 보고 오히려 일본은 남자들이 가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쪽에 대척점에 있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한국은 무고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법원에서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고 미국은 무고는 인생 파괴 범죄 여론이 강해 언론 판결 다 냉혹하게 바로 때려버리는 거고 그리고 독일도 국가 사법을 기만한 중죄다 이런 인식이야. 그래서 일본은 보수적인 명예 중시라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,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그게 좀 때려도 된다고 느끼는 게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라기보다는 그 지금 일본 내에는 잔이습도 시작해서 그런 착취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. 근데 사람들 반응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명인들이 자기한테 이제 권력으로 이렇게 했다. 근데 그 권력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잡혀갈 만한 것들이 거래의 요인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. 그러면 너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.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강해. 그래가지고 이거 그 옛날에 그 채널 내 얘기해줬잖아. 내 보는 채널 중에 지금은 업로드를 잘 안 하더라고. 브래드 쿤이라는 채널 내가 좀 좋아해서 좀 많이 봤는데 거기 세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개그맨 남자 한 명이 사고를 엄청 쳤거든. 큰 걸. 근데 그 남자가 호텔로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술 먹이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딱 잘라서 말한 게 아니 근데 호텔로 불러내고 저런 거면 자기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어서 간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개같이 먹었거든. 약간 이런 게 남아있어, 일본 내에는. 이런 게 조금 남아있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여기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국이란 나라는 미투나 뭐 이런 범죄를 이렇게 강요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. 그래가지고,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, 이게 이제는 사업화가 된 거야.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이제는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즉석 만남 이런 거 하지 말고, 왜냐하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흥민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잖아. 요새는 그냥 백 필요하면 그냥 때리는 거야.
했는데, 손흥민 그 3억 뜯어가지고 그 1년 만에 다 썼잖아, 그거를. 그냥 돈 필요하면 그냥 뜯어내지.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, 진짜. 그리고, 그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돈 못 벌고 이제 경기 안 좋아져 그러면 더 많아질 거 아니야. 맞잖아.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출처가 확실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거야? 오히려 지인을 불러내는 거잖아. 지인을 불러내 솔기를 때린 거잖아.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잘 만나야 돼. 그러니까 사람도 되게 잘 만나야 돼. 요새는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제 신종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참 보면서도 참 진짜. 그리고 내 항상 말하지만 무고 건수가 여러분 이게 진짜 큽니다. 이게 그 옛날에 조은 변호사 아저씨 얘기 들었지. 실제로 이런 무고가 1년에 1만 건 일어난다 보면 되는데 대충 이게 계산 때려 보니까 그리고 내 동생 한 명도 그거 잡혀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.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자고 난 다음에 내가 당했다 후회금견이라서 이게 하고 합의금을 존나 많이 굴려 한 몇천씩 불러 4, 5천 불러.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. 초범이라도 그냥 징역 바로 나옵니다, 여러분. 그래서, 내 동생 아마 1년 뒤에는, 1년 뒤가 1년 맞았다 했잖아. 1년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. 아마 몇 개월 뒤면 나올 거야, 이제. 나올 거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, 이건 오히려 내가 느끼는 게 잘생긴 애들이 좀 많이 당해. 왜냐면 잘생긴 애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, 당연히 얘는 내 얼굴에 뻑가겠지. 그렇다고 골로 간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, 항상 내가 이게 자학전에 여러분이 요새는 주지 조심하고,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저출산이니 뭐니, 이게 랄지 광발 틀기 전에 이런 것부터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? 무서워서 야설을 못하겠어. 무서워서 못하겠다고.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너무 얼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